아무튼 이거는 다 삐처리야겠다. 근데 아무튼 되게 웃겼어 그게. 아니 인터뷰에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나는 되게 좀 신선했거든. 작업실 안에서의 어떤 그런 화두와 작업실 밖에서의 화두는 요즘에 좀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관계. 네. 그러니까 뭐 작가들끼리 아니면 대중 뭐 아니면 저는 지금 저한테는 어떤 작가끼리의 관계. 러닝메이트로서의 작가들이 좀 부재한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근데 저도 되게 웃긴 게 지금 하는 것들이 내가 최근 이제 몇 년 동안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들. 왜 그러냐면 혼자 아무리 잘 나간다고 지랄 떨어봐야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뭔가 좀 작가들끼리의 뭔가 교류도 있고 좀 그룹이 있어야. 네. 그러니까 무슨 협회 뭐 미술협회 이지랄 떠는 그런 병신 같은 그룹 말고 정말 작가가 좀 뜻맞는 사람들끼리 뭔가 전시도 하고 할 수 있는 약간 옛날 인상파 시대라던가 네. 아니면 뭐 최근 했던 제일 최근이 YBA잖아. 그쵸. 걔네들 했던 그룹핑. 네. 그래서 뭐 대학교 때도 지들끼리 뭐 YBA 흉내낸다고 별 말도 안 되는 영어 앞글자 따가지고 무슨 뭐 B 뭐 A 영 아티스트 이를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어져서 나도 약간 그런 작가들끼리 교류라던가.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작가들 인터뷰하고 전시 찾아가서 전시 그 인터뷰하고 하는 것도 하나가, 그러니까 작가들끼리 그런 교류가 너무 없다. 네. 그리고 뭐 내가 좀 거창한 생각이긴 하지만 좀 대중화에 좀 기여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지. 그러니까 거창하게. 작가들의 만남은 있지만 어떤 만남의 자리에서 가면은 다 시덥지 않은 얘기가 많으니까. 아까 우리가 전에 했던 그 정도 얘기도 안 해. 네. 작업 얘기를 아예 안 해.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자기 관리 때문인 건지 아니면은 어떤 공격을 받기 싫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또 말 하나 또 잘못하면 그게 또 주변 우후죽순처럼 다 퍼져나가고 그런 어떤 새끼 저거 이상한 놈이라고. 그런 생태계가 너무 별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비판할 거면은 비판도 하고, 나는 이제 지금 아직 촬영 안 했지만 국립현대 올해 작가상 네.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 얘기. 벌써 나갔을 수도 있어. 나갈 수도 있는데 정말 막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진짜 신랄하게.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미술계에서는 까는 사람이 없어? 그잖아. 그러니까 서로 공격도 하고 막 이러면서 약간 좀 그게 그러니까 이슈가 되잖아. 네. 최근에 무슨 유튜브 보니까 뭐 약간 좀 몇 개월 되긴 했지만 그 요즘 헬창들 많잖아. 헬스 하는 애들. 네. 그러니까 로이더 네. 까는 얘기를 갑자기 내부에서 터져나와가지고 약물 막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이슈가 쏠려. 아, 저 새끼 약물이었어? 뭐 이러면서 약간 그런데 이게 집중이 딱 되잖아.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미술계가 옛날에 그랬거든. 서로 좀 비판도 하면서 야, 너 그게 뭐 말이 되는 거냐? 뭐, 아니, 씨발, 너는 그래. 옛날에 그 영국에서 데이비드 호큰이랑 데미안 호스트가 한번 붙은 적 있었다고. 뭐 처음 들어봐요. 있었어. 네. 호큰이가 먼저 공격을 했나? 자기가 스스로 붓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작가가 아니다. 데미안 호스트가 나는 내 옷이들이 내 도구다. 내 붓이랑 똑같다. 그러면서 막 글을 하면서 서로 이제 막 반박을 하는 거야. 근데 뭐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근데 요즘에 허스트 저 인스타 팔로우하는데 허스트 막 그림 그리고 헛거리 같은데 요즘에. 붓질하고 있어. 걔 뭐 물감 던지고 막 이러고 있어. 아니 걔도 걔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걸 수도 있지. 그쵸. 그때 당시에는 지가 무슨 다이아몬드 붙이는 기술이 있어? 없으니까 저 최고의 그 다이아몬드 공예사 가가지고 하고 이렇게 했지만 또 바뀌고 나이 들고 바뀌어나니까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까? 그래서 허스트 그 팔로잉 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딱 들어 꽃그림 있길래 허스트 맞나? 난 옛날부터 봐왔거든. 나는 전에 내가 그 개인전 있잖아. 그 네. 바닷속에 빠졌다는 거 그때부터 팔로우를 해서 나는 개인전도 실제로 봤어. 2년 전에. 엄청난 이윤을 남긴 전시. 정말 그냥 대단하긴 대단하다. 아무리 욕을 해도 정말 퀄리티가 작살이 나니까 이거는 뭐 욕할 수가 없는 그런. 순이익이 2천억 이상이라는. 더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 싹 다 팔았어. 예. 다시는 볼 수 없어 그 작품. 오픈하자마자 완판했다. 그러니까 그 작품은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작품들 이미지로밖에. 그래서 사진 졸라 찍었지. 나는 그래가지고 도록도 사고 막 아직도 있는데. 깡패야 허스트는 진짜 그렇게 해야 돼. 하여튼 뭐
그렇게 나는 이제 그 미술가들끼리 그렇게 몸살이면서 나는 그게 건드려보고 싶은 거야. 주변에 뭐 이제 작가 친구들도 있고 뭐 하지만 자주 봐야죠. 예, 진짜 작업을 계속 작업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뭔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을 만한 회화 작가가 몇 명 정도, 한두 명 정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내가 보기엔 한 10명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엔 10명 가까이는 있어야 이게 좀 힘이 좀 생기고, 그러니까 서로 그 안에서 그룹에서 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서로 이제 전시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의 어떤. 그래서 나는 방송이 이제 또 잘 되고 이러고 잘 풀리면 지금이야 뭐 구독자 수도 좀 낮고 구독 좀 눌러 이씨 이러면서 낮고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좀 잘 돼서 이제 조금 더 그게 되면 나는 약간 아트 페어 같은 것도 해보고 싶어. 내 방송 통해서 네. 이제 광고도 하고 나는 그쪽 대중화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같이 이제 하는 작가들 그리고 젊은 작가들 동시대에 있는 작가들 특히 페인터들 정말 뭐 키아프나 갤러리 아니면 미술관에 못 들어가잖아. 그런 작가들 좀 나는 더 조명을 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좀 좋은 기획을 해가지고 나는 뭐 당장 지금 얘기한 게 아트페어긴 하지만 좀 좋은 기획의 전시 뭐 그런 것들을 좀 기획을 해가지고 좀 크게 뭔가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그래서 그런 교류 작가들끼리 어떤 그런 그래서 내가 막 요새 나는 진짜 나도 막 나가는 거 싫어하고 네. 작가들 작가들 인터뷰하고 뭐 전시 찾아가 나 전시 가보지도 않아. 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시 안 갔거든. 네. 그냥 개인전 하면은 가. 근데 똑같은 그림 또 걸려 있다. 그 다음부터는 안 가. 뭐 똑같은 그림 또 걸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안 가는 거지. 맨날 뭐 극사실 회화 작가들이 특히 그랬잖아. 네. 맨날 얼굴 그리면 똑같아 얼굴 그리고 있고. 뭐 그거 하는 사람이 여전히 그것도 하는 사탕 그리면 또 하더라고. 사탕 그리고 있고. 뭐 무슨 재떨이 그리면 맨날 재떨이 그리고 앉아 있고. 뭔가 수행성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저도 이제 이미지를 계속 접하는 저 이미지를 가지고 사유하고 뭔가 그거를 만들어내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너무 사진적 회화는 쉽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예, 예전에는 잘 그리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이나 욕심 때문에 뭔가 되게 유심하게 보게 되고 뭐 찾게 되고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나한테는 의미가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런 어떤 재현의 문제보다는 대상과 대상 간의 관계 아니면 그걸 어떤 형식으로 풀어냈는지 그런 형식의 문제, 내용의 문제 아니면 개념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대중들이 약간 이해를 못하는 지점이 약간 그건 것 같아. 아직도 잘 그린 그림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한 단계 넘어서면 이제 관념을 표현하는 거잖아. 개념이나 관념의 표현이잖아. 그냥 대상을 보고 표현하는 거는 이미 뭐 몇 세기 전에 끝난 얘기잖아. 예. 1세기 전, 그쵸. 100년 전에 끝난 얘기를 지금도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건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작가들은 그걸 또 넘어서서 이제 어떤 관념의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단계가 좀 어려운 것 같아. 그쵸. 예, 그 단계가 좀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나는 이런 거에 대한 그래도 요새 젊은 애들은 또 전시장 가고 막 데이트하고 이런 것도 좀 많이 하고 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 데이트를 위한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도 발걸음이니까. 그게 대중성인 거지 그게. 잘 몰라도 가서 인스타 사진 찍고 이런 것만 해도 나는 좋아. 그쵸.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꽂히는 작업도 생기고 이 작가 뭐야 하면서 인스타 팔로워해서 막 덕질도 하고 이런 게 나는 되게 선순환 아닌가. 오히려 옛날에는 모르니까 안 가버리고 모르고 욕하고 뭐 이런 게 다였잖아. 네네. 전시장 아무도 안 오고 이런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나은 거지. 지금 현상을 따지면. 그래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제 관계 뭐 러닝메이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 그랬는데 물론 뭐 제일 친한 어떤 친구도 뭐 작가를 하고 있지만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는 이제 미디어를 하고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줬고 제가 저보다 조금 앞서 나갔던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좀 오래 다녀서 이제 졸업도 늦게 했고 그래서 배울 점이 되게 많은 친구기도 하고 여전히 지금도 그런데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작업을 뭐 갈래를 나눠서 두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미디어 작가와 회화 작가이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그 언어 자체가 이제 조금 다르다 보니까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뭐 이제 간극이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저는 조금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감정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풀어내려고 하는데 그게 그 사이에서 좀 간극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작업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물론 뭐 그렇다고 이제 그 친구와 뭔가 부딪힘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뭔가 나의 회화적으로 뭔가 나를 자극시켜주고 성장시켜줄 사람이 반대로 나도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제 그런 존재들이 어느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얼마 안 됐어요. 불과 계속 이제 안에서 처박혀서 작업만 하다가 이게 작업만 한다고 답이 되는 게 아니니까 뭔가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그치. 나의 이야기를 하고 공감을 얻고 그 안에서 얻는 성취감을 가지고 또다시 작업에 재투자하게 되고 이제 그런 어떤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안에서 혼자 계속 틀어박혀서 작업을 하고 혼자서 반복되는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 되다 보니까 뭔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로지 작업을 목적으로 둔 관계 안에서 물론 그 전에 인간적인 관계가 베이스가 돼야 되긴 하지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러닝메이트로서의 좀 관계가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래서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런 작가가 많을수록 좋다. 서로 이제 아니 뭐 비판할 수도 있지. 서로 욕도 하고 칭찬도 하고 잘하는 부분 오씨 너 이거 진짜 좋은데 이거는 막 이러면서 이건 아닌데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서로 발전하는 거니까. 네. 왜냐면 나는 뭐 작품에서의 제일 처음에 그 관객이 나잖아요. 그쵸. 작가 본인이죠. 네. 완성 딱 되는 순간이 제일 처음 관찰자가. 근데 이게 제일 처음에 제일 첫 관객이 나지만 이게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막 불안하지. 이게 맞나? 이러면서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작업실 놀러 오고 내 작품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옛날엔 선생님이 있었고 학교 가면 학교 친구들이 있었지만 근데 이 작가로 나오면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주잖아. 그렇죠. 갤러리 같은 게 냈다가 공모 내. 야, 너 작품 이렇게 해서 안 좋아. 그래서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 그냥 떨어져. 이유도 모른 채 채 떨어졌는지도 몰라. 연락도 안 줘. 연락도 안 줘. 연락이라도 주면 고마울 연락도 텐데. 안 줘. 아,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내 스트레스라던가 어떤 거를 자극을 하는데 어떤 그런 아까 말했던 러닝메이트 작가들끼리의 뭐 관계, 교류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로가 어떤 화두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글로써 있는 게 아니라 그치, 대화를 통해서 알고 완전히 싶고. 다르지. 예. 글은 되게 정제돼 있기도 하고 뭔가 좀 붙어 있는 것들도 있고 가장도 분명히 어느 정도 존재할 거라고 봐서 조금 더 진솔하게 그 과정이라든지 이야기들을 알고 싶고 그것들이 나랑 비교했을 때 어느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 아니 이거를 좀 판단하는 그런 기회도 좀 갖고 싶고 그러니까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 되게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그치. 많고 망상을 하게 돼. 예. 망상을 많이 하게 돼. 그러면은 막 사람이 비관적으로 그럼 조커 되는 거지. 뭔가 사회적으로 나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내 작업적인 열망이 있는데 안에서만 혼자 틀어박혀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거짓말 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좀 더 나도 진취적으로 나가서 뭔가를 활동을 해야 되고 만나고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또 너무 많으면 그것도 스스로에게 또 안 좋은 영향이 올 것 같고 거기에 그런 행동에만 도취돼서 되게 중요한 걸 놓칠 것 같기도 해서 자기 중심이 근데 잡혀 있으면 그래도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나는 뭐 작업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그거는 행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게 결국에는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 그게. 참 그런 것들을 요즘에 많이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 화두는 이제 돈이죠 역시. 네. 먹고 사는 거. 작가는 떼놓을 수 없는 돈이지. 먹고 사는 문제. 뭐 요새 소소하게 알바를 알바를 하고 있지만
요즘 들어선 또 이제 적자로 돌아서 가지고 이걸 또 어떻게 메꿔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죠.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림 팔아야지. 전시하고 그림 팔고 전시할 때마다 그림 팔리면 너무 좋겠는데 지원 사업 받고 그게 또 쉽지 않으니까 되게 항상 이해관계에 충돌이 오는 것 같아 머릿속에서. 되게 자아들이 싸우고 있어. 넌 돈을 더 벌어야 돼. 아니야, 너는 작업을 더 해야 돼.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버틸만하다. 힘들지만 버틸만하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니 버텨야지. 작업이라는 그냥 작업 그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아직은 뭔가 작업을 통해서 뭔가 내가 결혼도 하고 작업 뭐 집도 사고 막 이런 게 목표가 아니라 작업 그 자체가 목표이다 보니까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여자친구는 있죠. 네,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연애도 하고 예술가가 원래 고마운 존재예요, 여자친구가. 이런 나를 만나주고. 나 똑같아. 나도 되게 고마워하고 있죠. 참 감사한 존재죠. 예술가의 사랑 이런 편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야, 근데 예술가들 정말 연애하기 힘들잖아, 진짜. 그렇죠. 일단 뭐 돈이 없으면 만나기도 정말 부담스럽고. 뭘 안 해도 하루에 5만 원이니 뭐. 그러니까 그냥 숨만 쉬어도 그냥 옆에만 있어도 그냥 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 되지. 영화라도 한 편 봐야 돼. 야, 이러면은 밥 먹고 영화 보고 커피 한 잔 하면 그냥 5, 6만 원 그냥 날라가는 거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거조차도 되게 버거울 때가 그치, 많으니까. 맞아. 그러면 또 막 안 만나게 돼. 막 일 있다 그러고 괜히 막. 그럼 또 싸우게 되고 그럼 또 싸우고. 서운해지게 되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작업실에 앉아가지고 멍 때리고 있을 텐데. 참 어려운 세상이. 전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게 살아서 헬창과 같이. 일하면은 집 헬스장 같이. 오전에는 집 작업. 운동을 하고 요즘에 무슨 운동해? 헬스합니다. 헬스해? 살 빼려고. 그러니까 체력이 좀 더 받쳐져야 작업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아. 제가 한 살이 한 15kg, 20kg 가까이 한 번에 확 찌고 나서 이게 몇 년째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 체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작업에 집중하는 시간도 짧아지는 것 같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좀 체력 좀 기르고 있고 일하는 날에는 무조건 일 가고 일 없는 날에는 무조건 작업실 오고 일 가는 날에도 저녁에 일을 하니까 일 가기 전까지 계속 작업하고 작업실은 일주일에 5, 6일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자친구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되게 성실한 청년이구만. 그 이상 못 만나. 성실한 그 이상 청년이야.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 가난한 결혼 생각은 없어? 아직까지는 조금 결혼을 하기에는 힘들다. 아직 미생이라. 결혼하면 성공한 삶이지 뭘. 그리고 되게 단순해서 어떻게 보면 문제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작업에 더 천착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나를 분석하는 시간이거든요 요즘은. 그리고 나를 분석한 결과는 내가 관심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관심사가 없어. 왜 그래? 뭔가 전 뭐 특별하게 취미 같은 거 없거든요. 취미도 없고 뭐 게임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뭐 게임도 핸드폰에 딱 하나 깔려 있고 뭐 해봤자 뭐 인스타 좀 하다가 인터넷 좀 보다가 그 게임 조금 하다가 뭐 그런 거밖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 관심사가 작업으로 이어져 오는 작가들도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에 대한 그 반증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나는 관심사가 없지? 뭐 있어봤자 뭐 옛날에는 뭐 옷에 대해 관심도 많고 뭘 경험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또 돈이에요. 뭘 하는데 더 기회비용이 들어가니까. 근데 돈 때문에라고 핑계를 대고 싶진 않고 지금 나의 상황이 관심사가 특별히 없는 인간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나한테는. 그거를 어떻게 조금 개선시킬 수 있을까? 오히려 그런 어떤 나의 어떤 시선이나 생각들이 나부터가 조금 다양해져야지 뭔가 조금 더 다른 곳에다가 시선을 두고 더 많은 이야기, 소소하지만 다양하고 재밌는 이야기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작업적인 결과물로 보여줄 텐데 너무 한 군데 그냥 작업도 뭐 이제 쓰레기를 통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너무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더 다른 데다 발을 둘 수 있는 여지들을 스스로가 조금 제한을 두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보면은 작가들 보면은 운동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스트레스를 나도 옛날에 킥복싱도 한 2년 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나도 막 바빠가지고 아침에 뭐 잠깐 운동 겸 해서 뭐 한 2-3시간 하고 그다음에 바로 작업실 가서 이제 작업하고 와서 이제 오후에는 뭐 방송 같은 거 밀려 있는 편집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뭐 유튜브 보면서 시간 보내고 그다음 자료나 뭐 작가들 자료 뭐 인터뷰 이런 것도 한 번씩 보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제 뭐 그게 이제 계속 쳇바퀴인 거지. 나도 비슷하니까 그런 것들. 스스로가 만족하기 위해 스스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뭔가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소모적으로만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자기를 조금 스스로를 조금 권잉시킨다고 해야 되나? 이제 좀 너무 번아웃. 네, 번아웃 시키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면은 정말 진짜 이건 한 번에 훅 갈 것 같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무력감이라던가 이런 게 무기력하게 무기력이 제일 위험하다고 하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뭐 우울증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발전의 어떤 원동력이 되는 에너지들을 계속해서 주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취미를 통해서도 그런 맞아요. 것도 채울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운동. 네. 운동이 약간 그거를 조금 해소를 시켜주거든. 몸을 움직이면서 땀 흘리고 뭔가 목표가 운동은 목표가 되게 정확하잖아. 네. 뭐 헬스를 한다면 3대 500을 아니면 뭐 킥복싱을 한다면은 뭐 이게 뭐 내가 이런 뭐 컨비네이션 이거를 내가 마스터를 하겠다. 아니면 뭐 내가 저기 중간에 작년까지만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저기 스피드 스케이팅도 했었으니까 그게 되게 잘 어울려 스피드 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진짜. 허벅지 터질 것 같고 막 진짜 막. 근데 이제 이거 코너링을 내가 이거를 끝내야 되는데 근데 결국 코너링 자연스럽게 어설프게 막 코너링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막 시간 없어서 못 가서 끝냈거든.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이번 겨울에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지금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근데 뭔가 목표의식이 운동은 딱 정확하니까 네. 그림은 그게 없잖아. 그쵸. 목표가 너무 멀거나 너무 안 보여 이게 안개 낀 것처럼.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길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길이 좀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하는 게 나는 그래서 작가들 보면 막 무슨 뭐 MMA 나와가지고 무슨 막 그러고 아 진짜. 그런 작가도 있고 나는 선생님 중에 뭐 스케이팅 하시는 분 선생님 복싱 코치로 있는 작가 한번 봤다. 그러니까 복싱 같은 거, 그러니까 운동 같은 거, 격투기 많이 하더라. 그걸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헬스 하니까 네. 파워리프터 3대 500을 치겠다. 그런 거 보면 관계도 그런 의미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취미도 그렇지만 관계조차도 전 되게 사람 되게 만나는 거 옛날엔 되게 좋아했거든요. 또 어느 순간부터 되게 편협해지는 것 같더라고 스스로가. 사람들을 안 만나게 되고 되었어? 아니 대인 것보다도 계속 그냥. 이 안에서 이제 내 스스로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뭐 조금씩 안 나가게 되고 밖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안 만나게 되고 어느 순간 또 이제 대화하는 것도 조금 불편해지게 되고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까 되게 편협적으로 바뀌더라고요. 히키코모리. 이게 무슨 어떻게 보면은 오타쿠랑 뭐가 달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도 이제 사람을 만나겠다라고 다짐을 한 것도 조금 나 자신을 조금 더 폭넓게 다시금 만들고 싶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취미라 관심사에 대한 취미 뭐 이제 그런 것도 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작업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아니면 더 나은 상황으로 내 현재를 조금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수순이지 않을까. 좋아하는 작가 있어요? 자기가 좀 좋아하는 작가 너무 많아서 딱 2명만 꼽으면 나 너무 많은데. 딱 지금 생각나는 작가. 진짜 뭐 첫 번째로는 그냥 외국 작가로는 베이컨이나 뭐 아드리안 게니 정도 있고 한국 작가들은
그림은 최진욱 작가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저 은사님이시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엄청 친하진 않은데 최진욱 작가님 그림 되게 좋아하고 누가 있을까? 난 다 한국 작가들 다 경쟁자로 봐가지고 나도 그래. 한국 작가를 좋아하실 거 없어. 잘 그리는 사람들 보면 다 부러워서 나는 어떻게 저렇게 그릴 수 있을까? 나라면 저렇게 그릴 수 아니면 나 저렇게 못 그릴 것 같아. 막 이런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대입하는 과정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은 나도 저런 좋은 작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넘사벽 같은 건 뭐 많죠. 뭐 루시안 프로이드도 좋아하고 베이컨 좋아하고 그냥 그런 쪽 작품 좋아할 줄 알았어. 네. 그러니까 그 지금 그림 풍도 보면 되게 그런 쪽의 그 우울함 네. 딱 있잖아요. 뭐 베이컨이야 뭐 우울함의 끝이고 네. 끝판왕이고 뭐 프로이드도 보면 인물화지만 그래도 뭔가 되게 좀뭐 어두운 부분이 막 네네. 엄청 그런 내면 이상한 그 뭐지 인간의 내면의 어두움 같은 게 좀 보여지는 그런 게 있고. 아드리안 게니도 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드리안 게니의 요즘 작업 최근 작업보다는 그냥 초기 작업이 더 좋아서 더 훨씬 더 구상적이고 분위기도 내가 원하는 분위기와 거의 막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작업의 냄새들이 좀 많이 나죠. 네오라우도 좋아하고 라우도 두 명만 얘기하랬더니 계속 엄청 많네. 좋아하는 거 많네. 나 생각해 보니까 나 좋아하는 거 되게 많구나. 싫어하는 작가 있어요? 싫어하는 작가? 싫어하는 작가는 아예 관심이 없어가지고. 정말 이 작가 꼴보기 싫다. 외국 작가 포함해가지고 다. 딱 보고서 그 노코멘트 할래요. 너무 많아서. 옛날에 그 너야 너. 작가였나 저기 작가였나 둘 중 하나인데 이름도 좀 뭔가 좀 헷갈려. 그분 중 한 분이 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는 작가 그 작가 진짜 싫어한다고. 그 작품도 싫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아까 이유를 그때 막 설명했는데 나도 약간 납득이 가는 그런 느낌이었긴 했거든. 아무튼 이거는 다 삐처리야. 근데 아무튼 되게 웃겼어. 그게. 아니 인터뷰에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나는 되게 좀 신선했거든. 보통 이렇게 좋아하는 작가 얘기를 하지만 싫어하는 작가 보통 얘기를 안 하잖아. 이렇게 코멘트 하거나 그러는데. 야 싫어하는 작가를 저렇게 대놓고 동시대 자기 비슷한 또래의 작가를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구나. 그 생각 한번 한 적이 있지. 저는 아직 그 정도 깡이 없어가지고 그 정도 힘이 존재하는 작가가 아니라. 그러면 인상 깊게 본 뭐 영화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영화 다른 장르의 예술에 대한 얘기를. 최근에는 조커를 가장 인상 깊게 봤고. 조커. 근데 저는 영화 웬만한 거 다 그냥 잘 보거든요. 아무리 재미없는 영화도 잘 봐서. 또 야 이건 진짜 내 인생 영화다. 나의 인생 영화. 인생 영화? 인생 영화 마블. 근데 작년에 콜드워라는 영화 봤거든요. 콜드워. 흑백 영화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채널 이렇게 스크린 비율도 그 정방형으로 전후 시대 그 냉전 냉전 시대 그런 사랑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 어떤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그런 물론 이제 사랑이라는 매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긴 했지만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시대를 보여주는 영화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어떤 음악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다 좋아서 그냥 좋았어요. 이유 없이. 저는 그런 영화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시대 상황이나 배경을 잘 묘사를 하고 영상에 대한 어떤 미장센이나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그거를 극대화 시켜줄 수 있는 게 저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좋아하는 음악가 있어요? 그럼 다 들어요. 랩부터 트로트까지 다 들어요. 재즈도 듣고 클래식도 듣고. 잡탕이구나. 네. 그냥 기분에 따라서 뭐 어떤 날은 윤종신 듣고 오늘은 신해철님 막 듣고 뭐 진짜 막 생각하기 싫을 때는 그냥 클래식이나 팝송 못 알아들으니까 팝송 듣고 다 좋아하는데 그게 기분마다 좋아하는 게 다 바뀌고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방송 공식 질문. 작가들한테 꼭 하는 질문. 네. 좋아하는 라면. 좋아하는 라면 남자는 진라면이죠. 진라면이야? 왜 이렇게 진라면을 좋아하지? 다들 되게 신기하다. 진라면 맛있어요. 진라면이 네. 짱이다. 네. 다들 진라면 굽대. 진라면 매운맛. 그러니까 진매. 네. 진라면 매운맛. 희한해. 옛날에 그 민경희 작가도 그랬고, 그다음 김상균 작가도
다 진매를 꼽더라고. 뽀글이 해 먹을 때 진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 예. 딴 거보다 진라면이 잘. 진매. 예. 신라면은 아무도 안 꼽더라고 이제. 신라면은 마탱이 간지가 좀 오래돼가. 한 4-5번째쯤 되고 예, 진매가 최고인 것 같아요. 난 열라면인데. 열라면 열라면도 맛있죠. 열라면 나는 옛날 신라면 맛이 딱 나가지고. 오뚜기가 라면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오뚜기야. 가뚜기. 예, 가뚜기지. 아 오늘 오랫동안 인터뷰 아닙니다. 해주셔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응애 초대해 주셔서. 되게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간만에 작가 인터뷰. 최근에 이제 이재원 작가라고 네. 조각하는 그 작가가 있는데 근데 잠깐 전시를 하니까 잠깐 한 10분 이렇게 작품 얘기만 하고 끝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못 했는데 이제 작가들 찾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도 좀 하려고 해. 원래는 내가 오늘 치킨이랑 맥주 사와가지고 그냥 치맥하면서 막 하려고 얘기 할까 했는데 그러면 너무 이제 막 산으로 가버릴까봐. 네, 헛소리 막 할 걸려죠. 저 술 먹으면은 이제 했던 얘기 무한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질까봐 난 편집이 힘들어 그러고. 네,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맨정신으로 우리는 마지막에 네. 오늘 방송 끝하면서 슬레이트 딱 치거든. 네. 본인이. 오늘 방송 끝.